이번에 6.19 조약 뭐 다 아시고 그 직후에 아니 그 전에 5월 달에는 러시아하고 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대한 공동선언을 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그 같은 시기에 인도하고 러시아가 밀리터리 디플로이먼트 팩트, 파병, 군사적인 파견 조약에 이제 이게 서로가 합의를 해서 이 협상은 꽤 오랫동안 해온 겁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러시아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CSTO, 집단 안보 조약 기구라고 해가지고 러시아가 주도하는 벨라루스,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 그 다음에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또 키르기스탄, 이렇게 6개 나라, 우즈베키스탄은 빠져 있습니다. 근데 우즈벡하고는 얼마 전에 푸틴이 직접 우즈벡을 방문해서 모종의 합의를 이룬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이번에 이 조로 조약은 이제 조금씩 왜 이런 게 체결되는지가 조금 그 배경을 좀 이해를 하시게 될 텐데, 뭐냐면은 6월 15일 날 스위스에서 이른바 우크라이나 평화 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전날 푸틴이 러시아 외교부 고위 관료들을 간부급을 모아놓고 긴 연설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부터 해가지고 쭉 하면서 이제 가장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유라시아 안보 체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로 어틀랜티스 안보 시스템은 붕괴됐다. 그래서 새로운 안보 시스템 필요하고 그것이 유라시아 안보 시스템인데 거기에 대한 자신의 청사진을 밝힙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번에 조로 조약, CSP 조약은 유라시아 안보 시스템의 일환입니다. 러시아 입장에 보면. 그래서 나토의 동진이라든지 더더군다나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의 이 상황은 이 추세대로 가면 다른 조건이 불변이라면 3차 대전으로 갈 겁니다.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런 조건에서 뭐 다른 조건이 불변이라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른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크게 미 대선이죠. 미 대선의 향방에 따라서 저는 그래 예상하고 있습니다. 3차 대전은 일어난다. 이런 조건 하에서 이제 유라시아 안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 과정의 일환으로 조로 조약이 저는 있다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어떤 안보 환경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나토가 이제 동진을 넘어서 동쪽으로 가던 이제는 아예 전 세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오크스, 아시아 쪽에, 그 다음에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입니다. 진짜 그랜드 스트래티지죠. 지정학적 그랜드 스트래티지의 일환이 조로 조약입니다. 그래서 좀 내용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많은 분들이 이거를 상호 방위 조약으로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CSP 조약입니다. 그냥. 그런데 CSP 조약 구성은 나라마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일관된 하나의 규칙이 없습니다. 국제법도 없습니다. 각각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동반자 협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미국 중심의 동맹주의,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줄 세우는 방식이 아닌, 그래서 중국, 러시아, 유럽이 동반자 협정을 선호하는 그런 형식이죠. 그런데 23개의 조항 가운데, 여기 쭉 분석이 되어 있지만 23개의 조항 가운데 1번에서 8번까지가 안보에 관련된 거고 9번부터 21번까지는 대략 경제, 통상, 투자, 그 다음에 심지어 범죄인 인도, 심지어 문화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러시아 랭귀지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야말로
새로운 단계의 하이 스탠다드 북러 기본 조약이라고 봅니다. 외교 기본 조약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3조와 4조에 나와 있는 그 안보 관련 조항들, 특히 이제 북한의 입장이 주로 반영된 나머지는 러시아가 생각하는 유라시아 안보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조약은 어떤 원사이드하게 일방 통행적이 아니라 쌍무적인 상호 지원 협정이고, 안보만 놓고 보더라도 그다음에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호 원조 개발 지원 등등등 경제 문화 랭귀지까지 포괄하는 그야말로 포괄적인, 굉장히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전략 동반자 협정,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조와 4조 같은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3조는 흔히 자꾸 61년 조소 동맹조약을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3조가 없습니다. 3조는 새롭게 들어간 거예요. 3조는 지원 전 단계입니다. 직접 위협 단계예요. 직접 위협 단계가 4조로 가면 전쟁 상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직접 위협이 있을 때부터 양자 채널이 가동된다는 이야기죠. 가동되어서 서로 협의를 시작합니다. 이때 시작하는 협의는 무조건 시작합니다. 무조건. 그다음 4조에 가면 마찬가지로 전쟁 상태에 돌입하면 무조건 즉각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헌만 놓고 본다면은 아주 강한, 가장 강한 문헌이 여기에 채택이 되어 있는데, 이번 조약에 3조, 4조에 영어 번역본을 보시면은 쉘로 표기되어 있어요. 쉘. 영미권 내지 서구어에 있어가지고 쉘은, 조약의 쉘은 강행 규범을 의미합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여기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쉘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다른, 예를 들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will consult입니다. 조동사가 will을 쓰죠. 이거는 그렇게 한다, 할 거다는 이야기지, 안 하면 어떡하냐? 안 하면 뭐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will이기 때문에. 그 나토 조약 5조, 그 유명한 나토 5조도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will assist, 도와주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카라가노프 이런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인물인데, 이 러시아 그랜드 스트래티지 설계 디자인함에 있어가지고 이 사람 하는 말이 그거죠. 만일 그 나토하고 예를 들어서 저기 서유럽하고 러시아가 전쟁이 3차 대전이죠. 일어나면 미국이 지원할 거냐? 안 할 거다. 왜? 둘 다 싸우나 망하는 게 미국선 패권 유지에 제일 좋은 조건인데 왜 도와주냐? 어느 정도 묵인돼주겠죠. 하지만 어느 조건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을 거다고 하는 거고, 문헌상으로 보더라도 별 이상하지도 않아요. will assist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쉘로 되어 있는데, 분명히 이제 조러 이번에 북러 조약은 되어 있는데, 이게 일각에서 해석한 것처럼 자동 개입으로 봐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전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게, 왜 그러냐면 3조가 있지 않습니까? 3조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직접적인 위협만 있고 공격이 없다 고 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문헌상. 개입은 개입인데 이게 무조건적이고 즉각 무조건 자동 개입한다는 이 자동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장찬주 교수 연구에 따르면 23년부터 올해 3월까지 거의 매주 한미 또는 한미일이 군사 연습을 한글로 나옵니다. 매주 방어 연습을 했다. 매주. 그러면 이제 공격자로 상정되어 있는 북이나 혹은 이제 조약을 또 러시아 포함해서 중국 포함해서 하면
이쪽에서 그걸 매주 공격 연습을 했냐? 매주. 23년부터 이 시간까지. 그런데 이쪽은 한미와 한미일은 매주 방어 연습을 했다. 이 현실을 놓고 볼 때 과연 이것이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인지 하는 것을 좀 추가적으로 지적을 드리고 싶고, 기본적으로 이번 조약문에 그대로 나와 있고 푸틴도 언급을 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방어 조약인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면은 이 조약으로 인해서 이 한반도의 이 정세, 특히 힘의 관계가 6월 19일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힘의 관계가 여러분 장기 뚫 때 뭐라 그럽니까? 빅장이라고 있죠, 빅장.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원래 북이 가지고 있었던, 이번 며칠 전에 나온 시프리 스톡홀름 평화용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핵 단두 50개를 가지고 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 미국은 5,000개의 핵 단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자가 힘의 균형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러시아하고 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관계는 비슷하거나 뒤집어지게 되는 거죠. 이 경우엔 그 밸런스 오브 테러, 이른바 공포의 균형, 한반도가 공포의 균형 상태 혹은 말 그대로 상호 확정 파괴, MAD라고 합니다. 즉 둘이, 양측이 분쟁하는 양측이 모두가 죽기에 충분한 양, 지상에서 완전히 절멸되기에 충분한 양의 핵무기가 서로 대치 상태 혹은 스테일메이트, 빅장 상태에 들어가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졌다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조러, 이번 혹은 북러 조약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고, 글로벌한 정세에서 보자면 이 비슷한 상황이 현재 서아시아, 흔히 우리가 중동이라고 이야기하는 서아시아에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서도 75년 만에 이번 4월 달에 이 상황이 새로운 뉴 이케이션, 새로운 힘의 방정식이 만들어진 것과 유사한 상황이 동아시아에서 만들어졌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여기서 그런데 그러면 미국이 무서워하고 이제 그만둘 거냐? 서로 다 죽으니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왜? 상황은 앞으로 더, 미국은 이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블 다운 할 겁니다. 우리 포카 칠 때 받고 더블 칩니다. 정세는 더 가파르게 긴장되지 않을까 보고, 이 이유는 중국하고 러시아를 이중 봉쇄한다는 의미, 미국 입장에서 볼 때 또 있지만, 한국이 딴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도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바이든 아시아 정책의 최대 업적이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정권이 이 개념을 계속 가지고 있는 한반도 정세는 계속적으로 받고 더블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고, 동시에 계속 에스컬레이션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리할 겸 몇 가지 말씀드리면, 어쨌건 이번에 이 조약은 가파르게 변한 뒤인데, 특히 이제 미국 쪽에 나오는 동진을 넘어서 세계화하는 나토, 그리고 오커스, 한미일 군사동맹 등등에 대한 러시아의 좀 글로벌한 대응 측면이 강하다. 그리고 내용상으로 보면 안보뿐만이 아니라 경제, 과학, 기술, 문화 등등을 다 포괄하는 굉장히 등록 기본 조약인 거고, 일방적인 게 아니라 쌍무적인 상호 지원 담고 있는 조약이다 라는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조약 나온 뒤에 좀 설왕설래하고 있는 자동 개입이냐 아니냐, 자동 개입으로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약으로 인해서 한반도를 둘러싼 힘의 관계가 크게 달라졌고, 계속 빅장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힘의 균형 상태가 된 거다, 공포의 균형, 상호 확증 파괴가 된 이런 상황에서 좀 한반도를 둘러싼 힘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많이 달라졌는데, 미국은
그렇다고 여기서 이제 우리 무승부로 끝내자가 아닐 거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우위를 위해서 갈 거기 때문에 상황은 더 악화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끝내 주셨고요. 그럼 다음으로는 강훈대 김익규 교수님께서 도로 정상회담과 중국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한국 보수주의가 진행해오던 대북 정책이 이 조약으로 완전히 파멸에 이르렀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힘에 의한 압도적 억제가 그들의 주요 목표였는데 일단 선제 타격이 불가능해졌고요. 입만 열면 하는 게 규칙에 기반한 질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미국의 규칙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옛날에는 미국말을 잘 들으면 뭔가 선물을 줬는데 이제 못 줍니다. 많은 국가에서는 다자주의 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도 정의하는 것 같아요. 영국도 지금은 미국말을 듣고 있다라고 보기엔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영국은 지금 전 지구의 평화적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골몰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적 지원 혹은 대북 제재를 흐트러뜨리면서 지원하는 것으로 자기 임의를 훼손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다른 파트너를 찾았어야 했고 그것이 러시아였습니다.